안녕하세요, 폴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세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세 번째로 보여드릴 모습은 저희 브랜드에 사용될 패턴을 한번 직접 그려보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첫 번째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패턴 디자인이라는 걸 한번 직접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첫 번째로 패턴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 브랜드 느낌이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로코코풍의 좀 귀족 아니면 여왕의 침실 같은 느낌이 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로코코풍 저 나뭇잎이 보이시나요? 저 가운데 소년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게 나뭇잎 모양인데요. 그걸 직접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머릿속에 제가 상상하는 그 마법 세계의 모습은 로코코풍이었던 것 같아요. 황금빛에 막 나뭇가지가 퍼져가는 모양, 게다가 그 뒤에는 좀 아이보리색의 배경이 사용되는 그런 걸 원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 그랑트리농이라는 그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어떠한 한 궁을 알고 계신가요? 거길 가면 분홍색 대리석으로 기둥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안에가 분홍색과 검은색, 또 아이보리가 되게 잘 어우러지게 꾸며져 있어요. 저는 이 뭔가 아름다운 판타지의 세계 아니면 마법사들의 세계를 떠올리면 좀 그런 뭐 황금과 아이보리, 분홍색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웨딩 케이크? 게다가 좀 더 10년 전, 20년 전에 사용되는 웨딩 케이크의 색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 표현해야겠다. 내가 직접 그림을 다 그려서 그걸 패키지 디자인에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패턴 디자인 워크숍이라는 걸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다가는 이 부드러운 곡선과 그러면서 그 나무를 깎아서 방을 장식해 왔던 그 로코코풍을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정말 생각보다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했었던 그 패키지 디자인까지 제가 직접 그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디테일을 장인 정신으로 깎아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로고도 직접 그리고 패턴도 그리겠다니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단지 마법 지팡이를 깎아서 그 막대기 하나를 만드는 걸로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의 마법 지팡이를 누군가 받게 된다면 그 선물 포장을 푸는 과정에서부터 마법 지팡이를 꺼내는 것, 그 모든 경험이 이 마법사의 세계로 어쩌면 나에게 합격, 그러니까 이 마법학교를 다니라는 초대장이 누락됐을지도 모른다는 그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환상을 깨워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한 마법 지팡이 패키지를 보는 순간, 아, 진짜 마법 세계 같다, 이러면서 아, 나에게 선물이 왔구나 라는 느낌을 동시에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패키지는 좀 전체적으로 뭐 아이보리 아니면 초록색, 그러니까 초록색도 좀 그런 짙은 초록색 아니면 뭔가 분홍색, 황금색 이런 것들을 이용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에 그 봉인이라고 하죠. 실로 묶은 다음에 거기에 봉인 실을 얹어서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하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아, 뭔가 우리 환상 속에서 생각했던 마법 세계가 지금 나에게 도달했구나. 그걸 푸는 과정, 그 푸는 경험 자체가 그분에게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경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근거림 속에서 만나게 된 마법 지팡이가 정말 나만의 것이구나 라는 만족감, 그래서 그걸 내가 평생 보관하고 싶다는 소중함, 이런 기분을 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제가 예전에 창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전시기획 일을 잠깐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걸어가는 동선을 모두 짜면서 정말 입장하는 순간 읽을 글,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경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기획하거든요. 근데 창업을 하면서 패키지를 디자인하면서 잘된 패키지들을 확인해 보니까, 물론 저는 그걸 제 원래
창업에 잘 구성을 못했었지만 잘 된 패키지는 패키지를 여는 순간 마치 전시를 보러 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첫 번째 뭐 스티커를 떼거나 그걸 칼로 잘라내고 그걸 열면서 이 전시 공간에 뭐가 있을지가 두근거리고, 그럼 그 안에 전시품인 상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마치 나를 위한 선물이 주어진 느낌. 전시장 제일 마지막에 기프트샵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경험에 아주 몰입을 했고 마지막에 이 경험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너가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저에겐 기프트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물 아니면 어떤 상품의 패키지를 여는 것도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물론 내가 샀지만 이건 얼마나 나에게 만족감을 줄까 하면서 차근차근 접근하다가 뚜껑을 열어서 그 제품을 딱 잡아 들었을 때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내가 쭉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게 좋은 향수 브랜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명품 브랜드들이 패키지를 잘하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패키지 상자를 버리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저의 마법 지팡이 브랜드에도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하고 싶었고, 그거를 온전히 제가 직접 하나하나 컨트롤을 해보고 싶어서 이 겉에 그려질 패키지에 들어가는 그림이라든지 어떤 패턴도 제가 직접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고민했던 이유가 로코코풍에다가 제가 생각했던 연금술사들의 달과 태양 이런 느낌을 황금빛으로 그려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저의 그림 실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사람의 모습이 담겨야 되는 연금술사의 달을 사용하니까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차라리 엄청 화려한 좀 한국의 단청 무늬를 사용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단청 무늬 하나를 찾고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뭔가 뭐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걸 합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번 거는 처음에 패턴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를 배우기 위한 과제라서 일부러 좀 복잡한 그림들을 채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복잡한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옛날 느낌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좀 오래된 느낌, 그리고 이런 단청이나 그런 연금술사의 그림들 같은 거에는 그 그림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뭐 초록색은 무슨 의미가 있다, 뭐 빨간색은 무슨 의미가 있다. 뭐 연금술사로 했을 때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은 우로보로스라서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상징들이 그림에 담기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그 편지? 그림이지만 편지인 듯한 느낌. 그래서 저도 어쩌면 그래서 패턴 디자인에 더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패턴 그리고 그 패키지에도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지금 뭐 모든 게 저의 상상이니까 될지 모르겠지만, 패키지를 디자인을 할 때도 뭔가 3개, 4개, 한 뭐 2개에서 3개 정도의 다양성을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법 지팡이를 의뢰받고 그걸 그 스푼을 위해서 맞춤으로 제작을 해줄 때 이분은 좀 이런 특징이 있네, 이분에게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마법세계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제가 패키지를 통해서 제일 먼저 담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구나 할 수 있지만, 패키지를 받는 순간부터 처음 딱 받는 분이 나는 이런 느낌의 마법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 그게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뭔가 계속 이런 걸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꿈은 가정주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 가정주부가 그냥 뭔가 현대사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가정주부가 아니라 좀 막 저희가 어렸을 때, 저는 투니버스 세대인데요. 그 투니버스에 나오는 만화에는 꼭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남자 주인공 시점으로 뭔가 집
저 초원이 펼쳐져 있는 위에 개인주택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하얀 린넨 커튼이 휘날리고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빵 냄새가 나고 아들, 딸이 있고, 그런 주인공의 아내는 그 맛있는 빵을 굽거나 디저트를 구우면서 그걸 내어주면서 그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런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 했던 창업은 향수 창업인데요. 그 향수를 할 때도 좀 그런 사치품이면서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장인 정신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향수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게 초콜릿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입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행복감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좀 원초적인 육감을 자극하는 행복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최근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주 작은 기업으로 왔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대기업에 있었던 게 좀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분명히 연봉도 굉장히 높았고, 복지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있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직무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좀 존경받는 그런 직무였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달콤함에 취해가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 삶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삶을 충만하게,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대기업의 이 달콤함에 좀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내 인생이 직장인으로 끝날 수 있겠다.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도전하는 세상으로 나를 좀 던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저는 좀 향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좀 예술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런 스타트업을 발견을 했고, 또 거기에 면접을 봤는데 되게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직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제가 뭔가 대기업에 입사하던 당시에 너무 부끄럽지만 그 1등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 모두가 너는 이런 일을 진짜 잘한다 라고 했던 거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생각보다 그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딱 인턴 정도의 그런 몰입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 내가 정규직으로 갔을 땐 잘 못하는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척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혼날까봐 걱정하고, 내가 한 게 별로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제가 더 수렁 속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옆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더 능력 있는 직장인,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는 거에 저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인턴일 땐 모두가 내가 그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지? 그리고 그게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제가 대기업 다닐 때도 고민했던 내용이었는데, 내가 뭔가 주눅이 들수록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자신감이 넘칠수록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대기업 인턴,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었는데, 그때 사실 그 대기업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인턴십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그래서 막 떨어져도 돼, 난 내가 즐기는 걸 보여줄래 라고 했더니 그거에 모두가 열광했던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창업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거보다도
그냥 이거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스스로 더 잘하기 위해서 찾고 그냥 막 밤새 그걸 하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난 즐길 때 일을 잘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일을 즐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고 싶어서 이곳으로 온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즐기지 못하고 정말 이걸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땐 다시 커리어를 찾아봐야겠죠. 하지만 1년, 1년, 2년? 밖에 그걸 안 해놓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그걸 잘하는 건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걸 경험을 얼마나 해봤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뭐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수학을 열심히 했던 거고, 뭔가 무언가를 어느 정도 수준 하는 사람들은 좀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그걸 했던 경험이 그걸 잘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데, 그러면서도 사람은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을 꼭 찾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100이라는 재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하는 재능이죠. 근데 그 재능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분명 100의 재능이 있지만 이 일과 50밖에 핏하지 않다면 50만큼밖에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그 일뿐만 아니라 내가 100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내가 100일 할 수 있는 환경인데 나는 주눅 들면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 회사는 주눅 든 사람을 좋아해. 내 말 잘 듣는.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주눅 들어서 20% 정도밖에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100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주눅을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결국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100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전 대기업에 있을 때 되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약간 그냥 한국 회사 다녔으면은 이렇게 성공 못했겠다 라는 사고관념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이거는 좀 회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규칙하에 나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이 정말 맞지 않는다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 창업을 진짜 다시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불안할 때는 있어요. 왜냐면 더 스타트업 씬으로 와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망하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 번인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처음에 취업을 하고 딱 회사에 출근했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겨우 나는 직장인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나 인생 한 번인데 직장인으로 살다 가면 행복할까? 라고 하는데 아이유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면서 자기가 능력으로 자신의 아이콘을 일으킨 사람 같거든요. 저는 제가 향수 창업을 하면 바로 입생로랑이 되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제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시절에는 폴린이 있었지 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평범하지 살지 않기 위해서는 평범한 직장 생활 하면 안 되고 더 도전해야 되겠다. 어차피 1인생 1코인인데 뭐 게임 탈락하면 탈락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이 마법 지팡이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마법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경험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경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시 향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이 마법 세계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러면서 저만의 세계관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더 어울리는 상품을 만들고 굿즈를 만들고,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분들과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해보고, 그런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